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시장 흐름에 순응하는 가치 채널 민석의 급등싱어론입니다. 전일 2015년 8월 11일 월요일 시장은 2차전지 리튬 소재 장비 섹터가 중심이었죠. 특히 중국 리튬 선물 가격 급등과 일부 강산 생산 중단 소식이 전해지면서 엔캠, 그다음에 코스모신 소재, 이런 LFP 배터리 장비 공구업체들이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뭐 재활용 이제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도 강세였죠. 유일 에너테크나 뭐 세베캠이 원래 요 근래 굉장히 좀 강세였잖아요. 근데 원래는 유일 에너테크가 대장주격이에요. 사실 안 갈 수가 없는 종목인 거죠. 왜냐면 제가 이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뭐냐면 이 1차적인 시세가 나왔던 거래량에 비해서 전고점 돌파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거래량이 더 크다. 그러니까 앞전에 있는 매물을 다 여기에서 먹어버린 거다. 그럼 결국에는 유일 에너테크 같은 경우에는 앞전 고점 돌파도 시도할 확률이 매우 크거든요. 지금 현재 300일선만 넘겨준다면 앞전 고점 돌파 시도할 확률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2차전지 관련주들이 바닥인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많이 밀렸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뭐 수급적인 그 패턴 흐름상을 봤을 때는 너무 심하게 밀었다.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주 당분간은 좀 강세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뭐 전일 같은 경우는 LFP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리튬 그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인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폭염과 따른 전력 피크 수요 증가로 인해서 이제 세명전기, 그 다음에 또 세명전기 신고가 나올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제종산업, 그 다음에 뭐 누리플렉스 같은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상승이 좀 좋은 흐름이 나왔고, 그다음에 엔터 콘텐츠 관련주들도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 나왔죠. 물론 뭐 이게 그 데몬 헌터스, 어째 보면은 이제 케인 데몬 헌터스가 히트를 치면서 이와 관련된 뭐 스튜디오 미르 같은 종목, 아이고 스튜디오 미르 같은 종목들도 이제 앞전 고점 돌파를 이제 또 바라보고 있고, 지금 흐름상 5일선을 21선 넘기고 5일선을 잘 타고 있기 때문에 5,620원도 넘기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NH 벅스, 그다음에 뭐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어때 보면 이제 중국 한한령 해제 기대와 글로벌 투어 매출 모멘텀으로 이런 기대감을 통해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다. 그외 이제 바이오 진단 동물 헬스케어 같은, 어찌 보면 줄기세포 동물 백신 진단 장비 분야에서는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좀 비춥니다. 그냥 가대 납폭을 통한 반등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상패가 되진 않는다면 바로 이렇게 반등 흐름이 나옵니다. 보통은. 그래서 저는 보지 마셔라.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진바이오텍, 진바이오텍은 좋은 흐름이죠. 신고가가 앞전 고점 돌파가 이쁘게 나왔잖아요. 이런 종목들 조정으로 나왔을 때 한 텀 더 노려보셔도 되겠죠. 뭐 바로 노리시는 것보다는 좀 부담돼요. 바로 이제 진입하시기에는. 그 다음에 또 아스타 같은 이런 종목들이 이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고요. 그 다음에 조선방산 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한미조선 협력 프로젝트, 글로벌 선박 발주 증가, 우크라 재건 기대감으로 이제 HJ중공업은 이제 미친 듯이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이제 그 재건 관련주는 전진건설 로봇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이 종목도 좀 강세, 이렇게 좀 강하게 강세를 나왔고요. 그다음에 로봇 자율주행 이제 나이다 센서 상용한 기대감을 통해서 SOS랩이 이제는 강하게 전일 수급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IT 플랫폼은 이제 광고 보안 AI 솔루션 모멘텀으로 에코 마케팅, 그다음에 인콘이 좀 강세 흐름이 나왔다. 그리고 뭐 그 K푸드, 어쨌든 김밥에 관련된 이런 기대감을 통해서 우양이, 저는 우양이 솔직히 별로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일단 1차 시세가 300일선을 넘겼기 때문에 추가 시세가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저는 우양보다는 풀먼, 김밥 관련해서 풀먼을 좋게 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풀먼 같은 경우 이제 5일선을 이렇게 먹어줬죠. 굉장히 좀 좋아 보이는데, 아마 금이 이제 5일선을 먹어줬기 때문에 금일 추가 시세가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이런 점은 잠시 후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기타 테마로 이제 빌리언스가 또 강하게
이제 상한가 쳤고 투자주인데 동전주다 보니까 시총이 저시총주다 보니까 쉽게 올릴 수 있는 거죠. 이런 종목들은. 그다음에 JS 링크 같은 이벤트성 수급 종목이 부각이 되는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기존 종목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일 같은 경우 2차 전지 관련주들, 제가 이제 엔캔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강조 드렸죠. 언제부터냐면 거의 바닥에서 강조 드렸습니다. 이 부분부터 거의 바닥에서 정확하게 잡아드렸고요. 이거 방송에 다 나옵니다. 이게 과거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제가 추천드리는 걸 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바닥에서 이제 추천을 지속적으로 드렸어요.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해서는. 그래서 엔캠은 여전히 추가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이런 구간이고요. 여전히 홀딩 관점으로 보셔도 된다. 제가 봤을 때. 물론 차익 시전으로 이제 매도하셔도 됩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설명드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적당히 수익 시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도 갭을 띄었잖아요. 엔케인과 같이 대전광이 실려가지고 갭을 띄었단 말이에요. 이런 종목은 추가 시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뭐 금일 소화 과정을 거칠 수 있지만 추가 시세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직 끝나질 않았다. 저항대가 바로 위에요. 300일선 그 저항대가.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우상향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해서는 저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여전히 좋게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A프로도 역시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300일선 이쁘게 넘어갔고 눌림자리 잡힌 다음에 이제 앞전 고점 돌파도 시도해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전 고점 돌파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지속적으로 홀딩 관점으로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세아메카니스 같은 경우도 역시 21선을 깨트리지 않고 있죠. 영망청으로 5일선을 살짝 넘기는 모습. 그럼 금일 만약에 수급 흐름이 들어온다면 부담이 없는 거예요. 이런 종목은. 이런 양봉 흐름은. 그러면 이런 장대 한봉 뒤에 음봉이랑 합쳐진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영망청 같은 경우는 장대 한봉과 소화 과정을 동시에 눌림자리 특히 영망청 같은 경우는 소화 과정까지 합쳐진 거거든요. 장대 한봉과 소화 과정을 합쳐진 그 캔들 패턴이기 때문에 금일 만약에 모양만 잘 갖춰지면 장대 한봉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뭐 금일은 뭐 5일선 위에서 음봉이 좀 맞은 다음에 서서히 우상향 흐름 나오면서 앞전 고점 돌파 시도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AFW 같은 경우는 저시총주죠. 이 종목도 역시나 전일 수급 흐름이 좀 들어왔지만 아쉽긴 해요. 다만 21선 무너뜨린 다음에 5일선 21선 동시 돌파 흐름이 나왔습니다. 금일 수급적으로 이제 300일선은 다시 재돌파 흐름만 나와준다면 5일선이 살아나요. 5일선 21선 위에서 우상향 흐름이 나오면서 급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AFW 같은 경우는 이건 완전 세력주예요. 세력이 어떠한 흐름을 만드냐에 따라서 자주이직이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나쁘지 않아요.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얘는 가볍게 상한가 최근 쳤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세 흐름이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아이비전웍스 아이비저머스 같은 경우도 예상대로 수급 흐름이 들어왔지만 아직 장대 한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1선 뜯는 장대 한방 한번 나와줄만 하거든요. 근데 아직 나오질 않았어요.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적당히 수급 흐름 들어왔을 때 매도하셔도 되죠. 솔직히 말해서 5%도 작은 수익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일단 5일선을 잘 안 찾겠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는 얘도 수급이 들어와야지 정상이긴 해요. 그래서 21선 넘기는 장대한번 한번 나왔을 때 매도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얘는 좀 단발성을 보신 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화장품 관련주는 사실 좀 기대에 좀 어긋나가지고 뭐 전일 뭐 보면 뭐 달바글로벌 같은 종목은 말 그대로 하방 흐름으로 때려 맞았죠. 실제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장품 관련주들이 기사 내용에서는 확실히 실적 흐름이 좀 좋을 거라 봤거든요. 근데 2분기에 반영이 바로 되질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강한 하방 압력을 받았다. 그리고 얘는 많이 올라갔어요. 인간적으로. 시작부터 거의 2배 이상 단기적으로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급락이 나왔고, 그 다음에 뭐 API 같은 경우도 제가 이때 이제 말씀드렸죠. 이때 이제 말씀드린 다음에
어때요? 급등 추가적인 시세가 나오면서 직접 나오다가 어때요? 갭으로 이렇게 나온 다음에 또 미는 형태거든요. 다만 이 종목의 실적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5일선만 깨지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끌고 갈 만은 합니다. 당연히.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크게 나온 종목들은 좀 비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거의 뭐 7배까지 안 가는데 못 타들고 있습니까? 이런 종목들은 안 보시는 게 사실 맞는 부분이고요. 차라리 제가 말씀드렸죠, 인구로드랩 같은 경우 인구로랩은 아주 안정빵으로 그 모양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고점 부근 돌파는 나지만 아직 미세하게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제가 전일도 강하게 말씀드렸죠. 근데 5일선은 깨트린 모습이 나왔는데 사실 매도해서는 안 되죠. 왜냐면 이런 종목은 강하게 상방 슈팅 나왔을 때 매도하시는 게 맞거든요. 앞전 고점을 완만한 흐름으로 돌파할 수 있는 이런 패턴을 갖춰졌는데도 의도적으로 5일선 깨트렸다는 거는 기관 외인들이 일부러 손절 유도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간에 상한가 쳤죠. 실적 흐름이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강하게 상한가를 쳤다. 그러면 어때요? 보통 시간에 상한가 친 경우는 다음날 금일 갭으로 강하게 뛰었을 때 뭐다? 신고가 나온 형태로 갭을 강하게 띄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매도하시는 게 맞는 거죠. 금일 같은 경우는 갭을 띄었을 때는 매도 관점으로 보십시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한국화장품은 또 역시나 5일선, 21선을 동시에 이탈하는 모습이죠. 근데 사실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시가 고가 같죠. 1960원 넘기지 않고 그대로 밀어버렸단 말이에요. 사실 장 초반 8시 반에 시작하는 시간의 매매, 이제 장 초반 시간의 매매에서는 급등 3% 정도, 급등은 아니고 3% 정도 그 수급이 들어온 다음에 음봉으로 밀렸거든요. 근데 9시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갭으로 끌어올린 척 하면서 5일선, 21선 이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아한 거죠, 사실. 근데 자세히 보면 5일선이 어때요? 5일선, 21선은 지금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금일 5일선, 21선 살리는 양봉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5일선, 21선 위로 안착하면서 우상향 흐름이 나오면서 앞전 고점 돌파도 시도해 볼 수 있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갈지 다음 주에 갈지 모르겠지만 여튼 실적이 나와야 돼. 이 종목도 실적이 나오면서 강하게 상방 슈팅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신고가가 나왔잖아요. 여튼 신고가 나오는데 거래 없이 밀고 있고, 최근에 어때요? 장대 한봉으로 다시 21선, 5일선, 21선 돌파능이 나온 다음에 다시 깨트린 거거든요. 3연봉으로. 그래 좀 의아합니다, 모양상. 하방으로 밀기도 애매해요, 이 종목은. 바로 밀기도 애매합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가연 1240원 240원 1200원 부분을 깨끗하니까 가요. 저 좀 의구심이 드는데 일단은 좀 지켜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모양상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화장품 관련주들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MFC 같은 경우도 좀 안정적인 모양새지만 더 이상 보지 마십시오. 화장품 관련주는 뭐 일단 실적 흐름 때문에 저는 인구르랩하고 한국 화장품 정도로만 좀 압축해서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장구 관련된 종목들, 스피어 같은 경우도 지금 21선 밑꼬리 지지 받으면서 모양 좋게 좀 나오고 있고, 금일 5일선만 넘겨준다면 한번 상방으로는 한번 기대해 볼 수는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부분이고, 그러면 HVM도 역시나 추가 시세가 나온다면 밀었죠. 이 종목은 충분히 시세를 내보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뒤에 충분히 수익 시전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였고, 근데 저는 일단 앞전고 좀 돌파 흐름이 나오는 이제 상한가가 나왔잖아요. 그건 다음 밀어버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5,850원 이상 돌파 나왔을 때 매도하시는 게 맞다. 약간 스윙 관점, 제가 봤을 때는 스윙에서 한 중기 관점 한 3개월 정도 내다보고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저희 좀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풀몬 같은 경우는 방금 설명드렸지만 5일선을 먹였습니다. 밑에서 이제 5일선 깨트리다가 20선 위에서 5일선 먹였기 때문에 추가 슈팅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형태야. 5일선만 금일 잘 안착만 한다면 18,490원을 넘기는 것도 일단 당연한 거고, 2만원대 부분도 도전해 볼 수 있는 형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양이 나쁘지가 않아요. 풀몬은 굉장히 좋아요. 실적 흐름도 좋고. 그다음에 에이텀 같은 경우 아쉽게도 저는 5일선을 못 넘겼죠. 금일 5일선 돌파 흐름이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수급 흐름이 추가적으로 들어오느냐, 약간 이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금일 5일선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일 5일선만 넘기면 300일선까지도
바로 넘기면서 앞전 고점 돌파도 시도해 볼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쁘지가 않습니다. 에이텀.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덕산 하이메탈도 계속 연망청으로 5일선 위에 이렇게 우산의 흐름이 나오고 있죠. 나쁘지가 않습니다. 300일선만 넘겨주면 앞전 고점 돌파도 넘길 수 있습니다. 5,460원도 시도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바닥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상의 흐름이 나오고, 수익도 확실하게 수익 시전을 좀 해볼 수 있는, 어찌 보면은 안정권이죠.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연속 양봉으로 인해서 좀 부담이 되긴 해요. 은봉 유정을 한번 살짝 은봉만 만든 다음에 뭐 300일선 돌파 시도할 수도 있고, 급하면 금일 바로 슈팅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차이가 있지만 여하튼 뭐 시기적인 차이일 뿐 결국 우상의 흐름은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AI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오브젠 같은 경우는 1차 시세 나온 다음에 조정 흐름이 충분히 나왔다고 보고 있대요. 그리고 애초에 저는 이때 말씀드린 다음에 이제 다음날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죠. 그런 다음에 다시 또 밀렸을 때 재매수하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밀렸지만 큰 의미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종목은 기다리시면 상방으로 강하게 슈팅이 나옵니다. AI 관련 주들이 이렇게 좀 부각이 좀 되면 수급이랑 강하게 나오는 부분이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 FSN 같은 경우 5일선 잘 타고 있습니다. 여전히 3,560원 넘길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런 종목은 앞전 이제 신고가 나오는 상한가 형태로 추가 시세 안 나오고 그냥 밀어버린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앞전 고점 돌파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매도 관점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예요. 눌림자리 잡힌 애들이죠. 데이터 솔루션, 뭐 사이언스포트, YG나 뭐 이렇게 밀린다 하더라도 하방으로 뭐 크게 밀 자리는 없어요. 그냥 세력들이 흔드는 거죠. 지루하게 수급 흐름 들어올 때까지 지루하게 흔드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뭐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 뭐 딥마인드,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딥마인드도 딱히 저는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한커미드, 그다음에 카카오페이 다 비슷해요, 모양이. 그러니까 결국은 얘네들 이제 가상화폐나 그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애들은 수급 흐름이 만약에 돈다, 이런 섹터들이,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려 결국은 수급 흐름이 이런 종목들이 안 갈 수가 없어요. 결국은 나중 보시면 다 간다. 다만 제가 봤을 때 한 3개월 정도 좀 내다 보셔야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바로 단기적인 관점으로 수익을 보시기보다는 좀 끌고 가신 관점, 이번 연도 한 11월 정도까지 한번 지켜보시는 전략이 좋아 보여요.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좀 횡보하다가 상방으로 이제 앞전 고점 돌파를 시도하는 게 매우 크다고 보여지는데, 아니면 뭐 전고점 부분까지 가든지 아니면 앞전 고점 돌파 시도한다든지 이런 흐름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직장인 분들은 이런 종목들을 매수해 놓으시고 기다리시는 전략이 좋은 거죠. 괜히 스트레스 괜히 받지 마시고, 괜히 신고가 뭐 돌파 매매 잘못하셔서 물리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앞전 고점 돌파 나오는 형태로 따라붙다가 말 그대로 이렇게 때려 맞으면 이런 부분에서 잡으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근데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잡았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밀려봐야 얼마나 밀리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매수해서 저점은 없어요. 매수하시면 보통 마이너스 10% 이내로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슈팅 나오면서 수익 전환되는 거죠. 왜냐면 상하 이제 30%잖아요. 상한가가 30%, 하한가 30%, 마이너스 30%.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요즘은 세력들이 아주 그냥 지루하게 우양 흐름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루하게 우양 흐름 나오다가 이틀 만에 막 이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 종목 보세요. 상한가 친 다음에 추가 시세 안 나오고 밀어버렸잖아요. 근데 한 달까지 이렇게 민 다음에 뭐예요? 이틀 만에 수익 전환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요즘 흔드는 건 굉장히 좀 지루하게 흔들고, 상방 슈팅 나오면 순식간에 수익 전환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주들 매매하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로봇 관련주들 흐름 좋죠.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5일선 잘 타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5일선 타고 있기 때문에 앞전 고점 돌파가 나오면 전 10만원대 부근, 뭐 10만원대 아니더라도 9만원대 후반 부분까지는 도전해 볼 수 있다. 일단 앞전 고점 돌파는 넘겨요.
그렇게 보여져요. 넘기려고 이렇게 모양 타는 거잖아요. 딱 봐도. 그래서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 그럼 로보스타도 뭐 음봉만 나왔지만 5일선이 21선 넘기려고 하는 흐름이죠. 이런 형태는 나쁘지가 않아요. 이때는 틀려요. 이때는 5일선이 데드코스가 됐잖아요. 21선. 그러면서 반반 매수세로 수급이 들어온 거고, 현재는 이제 5일선이 이제 21선 하향 흐름으로 중기적으로 타다가 5일선, 21선 넘길 흐름입니다. 이런 흐름 나오면 로봇 관련주로 금일 수급 흐름이 좋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트임도 로봇 관련주와 연동이 되어 있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크게 하방으로 빠질 자리가 없어. 61선이 300선 넘겼기 때문에 정벨 형태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5일선, 21선만 만약에 5일선이 21선만 이제 넘겨준다면 말 그대로 우상의 흐름으로 전개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대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장중에 못해도 나중에는 앞전 고점 신고가도 도달할 수 있겠지만, 왜냐면 이 종목은 애초에 5만원대 부근에서 쭉쭉 빠진 거기 때문에 보시면 바닥이야. 57,200원에서 90% 빠진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 잡고 최근에 상한가 쳤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상한가 부근까지 밀었습니다. 상한가 시초가 이제 전일 종가까지 밀어버렸기 때문에 개인들은 스트레스 엄청 받겠죠. 위에서 이제 따라붙은 사람들 스트레스 받겠지만 바닥에서 산 사람들 굳이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죠. 바닥인데 뭐 추가적인 하향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올 거야 아마. 아마 상방으로 나오겠지. 뭐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지 않아도 결국 거래량이 실리면 상방으로 강하게 한방 슈팅이 나오죠. 그럼 이때 이제 단기적으로 매도하셔도 되는 거고, 아니면 좀 끌고 가셔도 무리 없는 거고. 그리고 KNR 시스템은 5일선 잘 유지하다가 이탈이 된 형태죠. 이런 형태는 금일 이제 노봇 관련주의 수급 흐름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일 5일선과 21선 돌파 흐름이 나오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물론 깨지더라도 딱히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이 종목은 워낙 수급 흐름이 좋아요. 매수 수급이 이쁘게 잘 들어왔기 때문에 하방으로 강하게 밀릴 것 같지는 않아요. 밀리더라도 오다 5일선, 21선 다시 재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확률이 매우 크다. 이런 측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주들은. 그리고 대원전선도 수급 흐름 이쁘게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죠.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언급을 잘 드리지 않겠다. 어차피 눌림자리 잡힌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시간 투자하시면 무조건 가거든요. AI 데이터 센터가 증설이 확장될 때마다 어찌 보면 지속적으로 증설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AI 뭐에서 챗GPT나 뭐 이런 걸 이용하는 AI를 이용하는 고객 수가 많아질 때마다 많아질 수밖에 없죠. 아직 이용 안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용 고객 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뭐다? 전선주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 대한전선이나 가온전선 이미 시총이 조단이잖아요. 이 종목은 시총이 2천억 단위밖에 되질 않아요. 이런 종목이 수급이 강하게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한전선 지속적으로 그냥 보시는 겁니다. 어디까지 앞전 고점대 바 나올 때까지 5,450원 넘길 때까지 끌고 가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럼 기존 이제 종목은 여기까지고 금일 추천주를 좀 가져와 봤는데, 역시나 금일 추천주도 2차전지야. 최근 중국 리튬 선물 가격 급등이 나왔고, 그다음에 일부 강산의 생산이 중단이 되면서 LFP 배터리 관련 2차전지의 종목들이 강하게 오르고 있죠. 특히 뭐 코스모 신소재, 제가 기존에 추천드렸던 코스모 신소재, 엔캠처럼 이미 시세가 크게 나온 종목도 있지만, 이런 종목을 아직 제 말을 듣고 매매를 못하신 시청자님들도 계실 거예요. 맨 처음에 좀 믿음이 부족하잖아요. 어쩌보면은 맞죠? 어쩌면 저도 좀 사실 신경을 써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매매한다는 생각으로 종목을 추천드려요. 그래서 너무 고가인 종목들을 드리지는 않거든요. 사실 저점인 종목들 드리는 게 좀 크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에서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도 매수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추가 시세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여지지만, 그렇다고 이미 시세가 나온 종목을 뭐 적극적으로 이렇게 뭐 매매하셔라 이렇게 말하긴 뭐합니다. 저도 부담이 있고요. 그래서 금일은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수급이 덜 들어오는 종목들을 좀 세 종목을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제이오라는 종목이고요. 제이오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아직 크게 시세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이 종목은 탄소 나노튜브 전문 소재 기업입니다. 특히 그 포스코 케미칼의 LFP
네, 리튬 양극재 생산 확대에 따라서 CNT 탄소 나노튜브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리튬 가격 상승에 직접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거의 뭐 근접입니다. 이 종목은 수급이 안 들어오는 게 이상할 정도로 이게 앞전 고점 이제 더군다나 차트 베이스를 봤을 때 앞전 고점 돌파를 이제 전고점 부근이잖아요. 그럼 이런 종목은 앞전 고점 돌파 나오면 강하게 장대 한봉이 나올 수 있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사실 매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뭐 금일 음봉방이 나오면 더 좋죠. 수화 과정 거친 다음에 내일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매수하셔도 무리 없어요. 크게 바닥에서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장대 한봉이 나오면 12,000원, 13,000원도 기대해 볼 수 있는 형태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지금 코스모 신수제나 뭐 엔캠보다는 시세가 아직 안 나온 제휴 같은 종목을 좀 진입해 보시는 전략이 좋아 보이고, 그 다음 종목은 성우라는 종목이에요. 성우는 LG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테슬라 4680 원통형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고 있죠. 특히 전기차뿐만 아니라 로봇, ESS 같은 차세대 전력기기 시장까지 진출 여력이 있어요. 그래서 원통형 배터리 생산 확대가 이제는 어찌 보면 성우의 이제 성장 모멘텀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1선, 5일선이 21선 깨트지 않고 5일선이 우산의 흐름이 나오면서 5일선이 또 소폭의 소폭의 양봉으로 먹는 모습이죠. 5일선은 먹는 양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종목들이 장대목나 무섭거든요. 과거 이제 이 원형 이제 이런 이슈를 통해서 거의 상한가 부분까지도 한번 찍은 형태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여기 1차적인 매집형이라고 보거든요. 1차적인 매집형,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저점 깨트린 다음에 바닥을 다진 다음에 다시 모양 잡고 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정말 뭐 제대로 된 시세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부분, 이 고점 부분까지 시대 확률이 매우 커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뭐 항상 말씀드렸죠, 엔캠이나 코스메 신수제보다는 이런 종목들을 진입하시는 게 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럼 세 번째 종목은 이제 메가터치라는 종목이에요. 메가터치도 2차 전지와 전자부품 건사 장비에 들어가는 호거핀, 테스트핀을 전문으로 만든 기업이고요. 나트륨 이온과 4680 원통형 배터리 생산 라인이 늘어났으로 어차피 이 종목도 LG에너지 솔루션에 납품을 하고 있는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메가터치의 부품 수요도 동반 증가할 확률이 매우 커요. LG에너지 솔루션 잘 나가잖아요. 그래서 메가터치도 보면 지금 매물벽을 다 넘겼어요. 이평선 다 넘기고 5일선 위에서 이쁘게 타는 모습이죠. 지금 5일선, 21선, 61선, 300일선까지 아주 이쁘게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전 고점 돌파 흐름 나올 확률이 매우 커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모양도 이뻐요. 심지어 저점이 이렇게 갖춰지면서 어찌 보면은 고점 부근에서도 점점 낮아지는 형태죠. 수점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방으로 넘기면 굉장히 좀 강하게 슈팅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제이오, 성우, 메가터치는 매수를 한번 해보실 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급은 매우 좋아요. 상방 슈팅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뭐 신규 진입하는 거 2차 전지 관련주 기준에 나온 애들보다 이렇게 바닥에서 머무는 애들을 매매하시는 게 전략적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 이 부분 좀 잘 보셔가지고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